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시죠.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7개월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인근 주민들의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왔다 가셨어요, 저기 아저씨가. 선생님 혹시 여기 사람 보신 적 없으세요? 네, 없어요. 거기 주위가 오지가 않아요. 네, 양 전 대법원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곳의 주변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본 건데요. 여기가 어딘가요? 예, 현재 그 지인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7월 이후에 집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항상 집에 있기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네네. 물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은 다른 대법관들은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또는 직원이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네. 이런 그 부인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지금 금요일 날 그 소환을 앞두고 그 법적인 이 방어권에 있어서 뭐 촘촘한 준비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에 이제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요 혐의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니까 혐의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죠. 지난해 네. 결국에 이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만은 그렇죠. 사실은 그 소송이 이미 오래전에 2015년에 끝이 났었어야 되는데 절차 지연을 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있고 또 상고본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이른바 무리 판사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비리 판사로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라는 부분도 지금 뭐 추진이 있고, 그다음에 대한변협 같은 곳을 압박했다라는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죠. 네. 한 40여 가지 혐의로 사실은 법원행정처 임종원 전 차장이 구속돼 있는데 그 대부분의 혐의에 있어서 거의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고스란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혐의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얼마만큼 핵심 증거를 확보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의 독대 문건이 확보됐다고 하는데 이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네, 그 지난번 YTN 보도에 의해서 이제 김앤장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아마 네. 그 시점에서 이 문건이 확보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 이전까지는 그 진술 증거만 있었지만 이것은 일종의 스모킹 건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김앤장 그 변호사와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3회 이상 독대를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관한 것을 나름대로 그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핵심 그 내용 자체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그 소송을 전원 합의체로 그 넘기면서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 그 지연을 그 통해서 네. 기본적인 그 재판을 바꿔보려고 하는 이런 안이 그 정리되어 있었고 네. 구체적인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직접 외교부에게 촉구 문건을 보내라. 그렇게 되면은 외교부가 일정한 의견을 검토한 다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이후에 네. 그 다음에 전원 합의체로 넘기는 이것이 나름대로 그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의 그 내용이 그 빼곡히 아마 문건으로 그 작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검찰의 입장에서는 다른 구술 증거보다는 똑 떨어지는 문건에 있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적인 관여를 했고 예. 더군다나 심판을 봐야 할 그 재판관이 변호인하고 3회 이상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도 사실은 온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그 중요한 소환의 근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예. 그러면 검찰의 의도대로 이 문건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 증거로 드러났지 네.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 외교부의 어떤 소송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과정에서 민사소송 규칙까지 바꿨어요. 그러니까 법을 바꿔가면서까지도 재판을 지연시켰던 건데 문제는 재판을 지연시켰고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이런 과정들이 과연 형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불법이라고 재단을 할 것이냐 이게 네.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적절한 거는 명확하죠. 어느 네. 국민이 아니 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장이 한쪽 변호사를 만나서 재판 과정을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경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기로 본다면 예. 불이익하다라는 것은 뭐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데 네. 문제는 대법원장이 가진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과연 어떤 불법이 있었다고 그러냐 부적절할지는 맞을지언정 그래서 뭐 다만 검찰에서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대법관들이
본인들이 의도한 바와 관계없이 이거를 뭐 보전원회체로 회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지형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다라고 본다면 직권남용이 되는 건 맞는데 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법적으로는 특히 형사적으로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지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은 맞습니다. 고작해야 법적으로 직권남용 직권남용에 정도를 해당되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법리적으로도 아마 좀 다툼이 있을 겁니다. 예. 자, 양 전 대법원장을 이 소환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이제 뭐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임종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 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계속해서 뭐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뭐 후배들의 과잉 충성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두 전 대법관을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부르기 전에 이번 주 초에 다시 소환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좀 결정적인 걸 다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실제로 그 소환을 이제 할지 예. 아니면 그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에 그칠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물론 소환은 분명히 하겠죠. 제 말씀은 이제 구속영장 그 청구하고 관련돼서 네네네. 말이죠. 구속영장 청구는 아마 지금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나중에 수차례 이제 조사를 하고 나서 양승태 대법관과 지금 다른 대법관들과 함께 동시에 구속영장의 청구 가능성 분명히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소환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지금 지시와 그다음에 그 보고를 받았는가 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네. 적어도 몇 번은 더 소환을 해서 이 구조를 마칠 가능성이 지금 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예.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두 대법관의 혐의를 합하게 되면 양승태 대법관의 구조적인 모습이 나온다. 대법원장의 대법원장의 그 모습이 말이죠. 검찰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설령 과거에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손치더라도 즉 공모 혐의는 다투어 범직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예. 다음 주 금요일 날 앞두고 조금 더 세세한 구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두 대법관에 있어서는 재소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대법원장의 소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두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한 다음에 이후에 이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두 사람이 임종원 차장의 이 업무에 대해서 임종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판사로서 실무관으로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지시에 의해서 작성을 했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임종원 전 차장이 가지고 나왔던 문건들, 하드 파일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객관적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고영한 박병대 두 사람 같은 경우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는 직소상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무를 같이 하지 않았을 그렇죠. 것이라고 하지만 또 이게 형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만큼 아주 엄격하게 공모 여부라든가 공범으로서 개입 여부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결국 영장 발부가 안 됐던 거거든요. 예.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뜻밖에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최상급자인데 본인이 직접 아까 말씀 나눴다시피 상대방 변호인, 그러니까 김현장 측 일본을 대리했던 변호인을 만났던 부분들이 나왔고 또 그 결과로 작성된 객관적인 문건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오히려 두 사람보다도 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게 상황이 참 묘해진 게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있고 그 위에 법원행처장은 영장이 기각이 된 이유가 기각됐죠. 직접적인 관여가 없었다고 하는데 예. 그 위에는 대법원장은 또 직접 관여한 것처럼 또 객관적 물증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고민을 해서 만약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개인 여부가 확인이 된다라면 오히려 보통은 밑에서부터 하나씩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이 두 사람 사이에 결국엔 있었던 법원행정처 차장들도 관여를 한 게 아니라는 쪽으로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고 예. 그렇다면 뭐 영장 청구를 한다면 한꺼번에 같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 같이 할수 되겠죠. 있다.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과연 금요일 날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해지는데 진술을 당연히 부인하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당연히.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지난 여름을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네. 대법원 판결은 신성한 것이고 예. 이것에 대해서 일정한 외부적인 개입이 있게 되면 이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라고까지 강변을 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바꿔 얘기하면 이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은 직접적으로 내가 관여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법원이라고 하는 행정 조직을 위한 예. 그 절차에 따른 것이다라든가
또는 이제 그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만난 것은 그것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고 다른 뭐 친분적인 역할을 한 것이었지 네. 구체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뭐 반박의 논리를 그대로 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자, 이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정점에 있다고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이번 주 금요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